노동법 체계에서의 구제의 종류 돼 있어요. 양가를 1번 보시면 소송의 종류 돼 있는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봐야 되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민사, 형사, 행정 세 개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법률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죠. 구제라기보다는 대응인데 일종의 대응 방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사고, 하나가 형사고, 하나가 행정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걸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거야. 그래서 옆에서 이제 나는 조용히 술을 마시고 싶은데 옆에 있는 막 그림 그려져 있는 막 이런 애 들어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 가지고 내가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경찰을 부르죠.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을 부른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행정이에요. 국가가 도와달라 뭐 이런 거.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까 네가 도와달라. 이게 행정이에요 사실은.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맞았으니까 얘를 처벌해달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경찰을 부르는 것도 이게 처벌의 일환이긴 한데 이건 행정에 가까운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형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처벌해달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 이거 뭐냐? 내가 맞았으니까 얘가 형법상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저질렀다. 얘를 처벌해달라. 내가 적극적으로 고소인이 돼가지고 아예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를 하면 그 소장이 그 정식으로 접수가 됐으니까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뭐 기소 의견을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보고서 기소하면 법원에서 유죄 무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 측이 이제 기소를 하면 뭡니까 그 범죄자가 그러니까 폭행 당사자가 그 행위자가 피고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소한다 그래요. 고소. 피해자가 아예 그냥 직접 내가 얘를 처벌해 달라 고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12에 부르는 건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와달라 이거예요. 도와달라. 그거는 이제 형사로 얘기하면 일종의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일종의 진정 개념이 되는 거고요. 민원 비슷하게 진정 개념이 되는 거고 결국 국가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무서워요. 보복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림이 막 너무 심하게 그려져 있어. 뭐 조직 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가지고 내가 맞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에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지가 공식적으로 소장을 접수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와 고발은 다르죠. 용어를 구분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뭐 시민단체가 뭐 정치인을 고발했다 그러잖아요. 시민단체 그 자체가 피해자는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공익을 위해서 걔네가 소장을 접수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소제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으니 도와달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진정을 접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 뭐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에요. 민원 일종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이거는 아직은 공식 소장이 접수된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기소하는 게 소장이 접수돼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기소할 수도 있지만 내가 범죄 사실을 인지를 해가지고 인지 수사 이후에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직 소가 접수된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의를 시킬지 아니면은 뭐 합의가 안 되면은 뭐 검찰에 뭐 이제 송치할지 그거 이제 판단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쉽죠? 노동사건도 마찬가지죠. 노동사건도 임금을 체불했다.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내가 그럼 체불 당했으니까 고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전체를 대변해가지고 내가 고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고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노동부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진정은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형사로 넣게 되면 어쨌든 이걸 통해서 처벌로 가니까 그런 건데 왜 또 행정 측면이 있냐면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체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못 받았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사건의 관할은 경찰이 아니에요. 노동부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경찰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지시 받아가지고 감독관들이 근로감독관들이 노동부의 공무원들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로감독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거고요. 일단 그 외에 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독관이 아직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쥐고 있어요. 회사 얘기하는 거지. 아, 사장님 이거 봤더니 이거 근기법 위반 맞다. 근로기준법 위반 맞다. 100만 원 주셔야 된다. 사장이 주면 그대로 사건 종결시켜버리고요. 안 주고 버틴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검찰로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송치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합의로 끝나죠. 폭행도 그래요. 내가 공식적으로 소재 얘기 안 하면 경찰서에서 합의만 유도한다고요. 보통 합의 받으면 그걸로 그냥 사건을 종결시켜버리죠. 물론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반의사불월자나 이런 게 아니면 합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접수했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소를 접수했지만 나한테 얼마를 주면 치료비랑 위자료 해가지고 얼마를 주면 취할 마음이 있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그냥 처벌을 받겠다. 돈 못 주겠다. 그럼 그때 하는 게 민사를 들어가는 거죠. 민사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인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노동사건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민사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 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름이야 붙이기 나름이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니까 이 회사의 근로지임을 확인받는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나에게 발생된 손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럼 나 부당해고 당했다 이렇게 고소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여기에 대해서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해고 이런 거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고소는 못하죠. 진정도 못해요. 진정해봐야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감독관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사용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이거 부당해고 같으니까 복직을 시키시죠.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말은 할 수 있는데 사장이 여기다 대고서 네가 뭔데 이래버리면 감독관이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민사는 안 되는 게 없겠죠. 웬만한 건 다 되지. 그러니까 민사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형사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처벌 조항.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경찰이든 노동부 감독관이든 다 이제 경찰관들인데 사법경찰 내지 혹은 말 그대로 이제 경찰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돈 받아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니까는 결국 돈을 받게 되는 건데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 그거는 민사로 가야 돼, 민사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검찰에 송치하고 지휘 받아가지고 수사하고 뭐 기소의견 올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거기는 원래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이 별도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어요. 못 주겠대. 너 100만 원 임금 주니 벌금을 내겠다. 그러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건 진행해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는 거고 민사는 별도로 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줘야 돼. 그거 체불임금. 뭐 내가 체불임금 받을 권리가 있으면 확인받고 얘가 안 줘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죠. 채무불이행이지. 계약상 줄 임금이 있는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배 청구하고 안 주면 가압류 걸고 그렇죠. 강제집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들어갈 수 있겠더라. 노동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쟁이 그런 것처럼. 근데 노동법에서는 좀 특이한 시스템으로 행정적 구제 시스템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 국가에 각종 위원회 많이 있잖아요.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는 특수한 이제 노동부 산하의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각종 노동사건에 대해서 분쟁 해결을 좀 간이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 기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노동위원회니까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부 측을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이 있고요. 근로자 쪽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있고요.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들을 이제 좀 지원하면서 행정적 업무를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보통 7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조사관들이 이렇게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냐? 이런 거래요. 개별 사건에서는 부당해고 등 이런 것도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법에서 부당 노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동조합 탄압행위 이런 거 줄여서 부노라고 합니다. 부당 노동행위 부노.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노조위원장이 됐는데 노조위원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쪽 시골로 막 발령을 내버렸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는 정말 발령의 필요성이 있어가 아니라 네가 노조위원장이니까 미워서 노조활동 방해하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집단법에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
이런 것들도 노동위원회에서 관장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퉁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판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해요. 심판 사건, 뭐 심판 업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뭘 하냐면 집단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한다고요. 그거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정 혹은 중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정, 중재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가 조정 업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노동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조정과 심판이에요. 나중에 합격하시면 보실 건데 노동위원회가 분기별로 내는 개간지가 있어요. 그 개간지 이름이 조정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주라는 업무가 그거다 보니까 조정과 심판 이게 1년에 4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이게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대략만 잡아놓으시고 이게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게 아 그때 그게 이거구나 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만 잡아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자인데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할 수 있는 거 민사 당연히 할 수 있죠. 해고가 무효다. 손해 발생했다. 형사 안 돼요. 왜냐 처벌정이 없으니까. 근데 부당해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당해고인데 부당한 이유가 성별에 따른 차별적 해고라 부당하다. 이래버리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혹은 근기법 6조 위반까지 같이 걸리니까 그거는 그거에 의해 처벌될 수가 있고요. 해고 그 자체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에 대한 해고가 내 노조활동 때문이다. 그럼 그거는 부당 해고행과 동시에 부당 노동행위라고요. 근데 분호에 대한 또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럼 처벌할 수 있겠지. 나도 기본적으로 처벌 조항이 해고나 징계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당하면 민사할 수 있지만 형사는 안 되는 거죠. 노동부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차피 검찰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사가 뭐 할 수 있어? 처벌 조항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되는 겁니다. 대신에 노동위원회 갈 수 있죠. 부당해고 당했으니까 나를 구제해달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비정규직인데 차별을 당했어요. 비정규직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민사 당연히 되죠. 내가 차별받았음을 확인해달라. 뭐 기간제법 몇 조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럴 수 있고요. 고소할 수 있냐? 못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차별도 처벌정이 없거든요. 대신 노동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또 내가 차별을 당했는데 내가 비정규직이라 받은 게 아니라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받았다. 민사 할 수 있죠. 형사 할 수 있어요. 왜냐? 고평법에 남녀고용평등법 거기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위는 못 가죠. 노동위원회가 여성 차별은 관장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민사는 무조건 되더라. 형사는 처벌 조항이 있으면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노동위 구제 시스템은 얘네가 관장하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노조 활동하다 분호를 당했다.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민사도 할 수 있고 형사도 갈 수 있고 노동위도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원적 구제 시스템이 우리가 잡혀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의 종류로 지금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결국 사인과 사인 간의 당사자 간의 관계죠. 이런 겁니다. 형사소송이라는 건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인데 이건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고 행정소송이라는 건 우리가 2차에서 행정쟁송법을 배우시는데 행정쟁송법이 두 가지예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있습니다. 근데 심판 빼고 소송만 얘기해보면 행정소송은 뭐냐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표적인 소송이 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뭔가 처분을 했는데 나 이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하는 거. 이게 행정소송입니다. 국가와 나와의 관계죠. 이것도 사인간의 관계입니다. 공법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음주 기계가 이상한 거야. 왜냐면 난 술 안 먹었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에서 행정소송을 쓸 일이 어디 있냐? 노동위원회 때문에 그래요. 노동위원회 때문에.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봅시다. 해고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해고를. 내가 근로자 갑인데 A 기업의 근로자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고를 시킨 거예요. 나가래. 너 나 왜 나가라 합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싫대 네가.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 나가래. 이게 부당해고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열받죠? 고소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고소할 수 없죠. 왜냐? 기본적으로 해고는 부당해고는 처벌적이 없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민사로 가든가 아니면 노동위원회로 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둘 다 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민사로 가는 경우. 그러면 1심 지방법원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있는 회사였다. 뭐 봤더니 관장이 뭐 남부지법이더라. 그럼 서울 남부지법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해고무효 확인 소송, 뭐 임금 상당히 청구 소송, 뭐 제기하는 겁니다. 1심이죠. 그 다음에 이건 민사죠. 그 다음에 2심 고등법원 넘어가겠죠.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용자든 근로자든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심에서 근로자가 이겼다. 그러면 2심에 사용자가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1심에 사용자가 이겼다. 근로자가 억울하니까 더 가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든가 가든가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넘어가는 걸 우리가 항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소한다. 그 다음에 2심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수긍할 수도 있지만 억울해가지고 또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게 3심 대법원으로 가겠죠. 이걸 우리가 상고한다 그래요. 그래서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항소, 상고 합쳐서 상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민사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왜 나오냐? 노동위원회 갈 수 있다고요. 노동위원회를 내가 행정정 시스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각 지역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서울에서 해고를 당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금 물레동에 있거든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도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저기 수원에 있어요. 인천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줄여서 이제 진노위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진노위, 경기진노위, 인천진노위. 부산이다. 부산진노위. 제주다. 제주진노위. 그다음에 전남이다. 그러면 이제 전남진노위, 뭐 전북진노위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남진노위, 충북진노위, 강원진노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줄여서 그냥 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에다가 이 사용자가 나한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니까 구제를 해달라라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여기는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구제 신청을 제기해요. 그러면 진노위에 위원들이 와가지고 공익위원 3명에 근로자위원, 사용자 와가지고 막 신문도 하고 하면서 판단해보는 거죠. 이거 우리가 노무사들이 이거 대리권 사건 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부당해고다. 그러면 구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봤더니 정당한 해고다. 그러면 구제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때려버리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구제 명령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용자가 억울한 거야. 이게 어떻게 부당해고냐. 이것들 니네가 기업을 안 해봐서 모르네. 그러면서 여기다 이의 제기하는 게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요. 줄여서 중노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공덕동에 산업인력공단 건물에 같이 있어요. 요걸 이제 중노위 이렇게 얘기를 아니지 거기 있다가 나 미쳤나봐. 거기 있다가 세종시로 지금 넘어갔죠. 세종시에 있어요. 자, 예. 제가 현업을 정리할 때쯤 넘어가갖고 순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현업 정리한 지가 이제 4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인생을 이렇게 살려던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의만 하고 있어요. 원래 계획이 아니었는데 예. 아무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넘어가는 걸 우리가 재심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근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사용자든 근로자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게 기각된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왜 부당해고가 아니냐. 사용자 입장에서 구제 명령이 나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당한 해고인데 중노위가 나한테 명령을 내려요.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로자든 사용자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게 뭐겠어요? 일종의 행정 처분이죠. 진노위 판정 행정 처분이죠. 행정법으로 얘기하면 얘가 최초 원처분이고 얘가 재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중에 뭐 보시고 지금 넘어가세요 그냥. 얘가 원처분이고 얘가 재결이에요. 그럼 어쨌든 재결도 처분이니까 이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취소해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지금 사용자예요. 나는 지금 해고를 했는데 나에 대한 해고가 내가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니까 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나한테 판정이 나왔어요. 얘는 판결, 얘는 판정 혹은 결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판정을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막 이행강제금 들어오고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 못 받아들이겠다. 네가 나한테 내린 이 구제 명령을 취소해라.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행정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심은 똑같이 1심인데 얘는 민사법원이고 얘는 행정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권이면은 서울행정법원이 있으니까 아예 거기서 전담을 해버리는 거고 지방이면 이것도 이제 지법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행정소송으로서의 1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2심이 있고 여기에 또 3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소송, 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의 소송과 여기서의 소송은 질적으로 아예 다른 얘기예요. 뭐 큰 틀은 같지만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서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 이거를 바로 확인 받아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 이게 나오는 순간 확정되는 순간 그냥 예를 들어 뭐 부당해고가 1심을 통해 확정이 돼버렸다. 그럼 나는 그냥 이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을 통해서. 여기서의 소송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 이거거든요. 좀 이게 다르죠. 예를 들어 1심까지 갔는데 사용자가 또 졌어요. 사용자가 포기하고 에이 그러면서 항소 안 해.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거와 여기서 나오면 다르죠. 여기서는 사용자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근로관계가 그 자체로 원상 회복이 돼버리는 거고 그 근로관계 형성이 돼버리는 거고 다시 해고가 무효니까 기존 게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로관계 형성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건 아니에요. 그냥 구제 명령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사용자가 이 공법상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얘가 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를 또 가야 돼요. 어차피 차이를 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돼도 대낮만 자꾸 가죠. 왜냐면 뒤에 또 해. 그러니까 대낮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그 자체로 그냥 확정시키는 이런 소송이구나. 행정소송은 특히 노동위 단계에서 이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제 구제 명령 혹은 판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은 이 자체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요. 얘는 그 자체로 권리 의무가 확정이 돼버리는 거고 달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